자,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그럼 이분한테 물어보면요. 그냥 싹 해결이 됩니다. 네. 해결이 되죠? 네, 바로 모셔볼까요?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참 든든하시고 맞아요. 또 예쁘시고 또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젊어지고 계세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예. 살도 그냥 쪽쪽 빠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따라 아주 굉장히 예쁘세요. 예, 두 분 옆에 있으면 제가 조금 주눅 들어가지고 오늘은 예. 저도 이제 좀 밝은 색으로 예, 예. 환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어떠세요? 저희를 너무 아유, 죽이지 마세요. 화납니다. 네. 스튜디오가 빛이 나는데요. 자, 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많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샵 8181 그리고 전화 02-8451-1901번으로 취업에 대한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자,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예, 일단 화면으로 고민들 만나볼까요? 제가 작년에 졸업하고 계속 취업 도전 중입니다. 집안 형편상 그냥 취업 준비만 할 수는 없는지라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전공 분야에서 제가 원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에 기쁨도 잠시 고민이 되네요.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요. 면접에서 전공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지, 취업 안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해결책 좀 주세요라고 주셨네요. 맞아요. 이 면접을 보다 보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약인지 독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자, 꾸며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답변이 좀 꼬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렇죠. 중원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면접관 앞에 서는 분들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마 이렇게 소심해지고 작아지는 게 네. 바로 이분들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노래도 해주시네요, 우리 대표님. 네, 아마도 이제 이 면접관들이 그냥 서비스 업종 그냥 계속 하던 거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 절실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이래서 미리부터 겁먹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모범 답안이란 바로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희망하는 회사는 귀사입니다. 제 장점이 잘 발휘가 된다면 아마도 이러이러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고요. 또 이런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저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고 아마 귀사에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든 사실 솔직한 답변 또 진정성 있는 답변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입에 발린 말 못하는데 괜히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 꼬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 립 서비스 못하는 것도 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선배들도 그렇잖아요. 예쁜 말하는 후배를 좋아한다 그랬는데요. 립 서비스 나는 못해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한번 좀 연습을 해보라는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집안 형편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걸 말씀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고요. 다른 업종의 일일지라도 내가 겪었던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이런 업종에 대한 직무의 특성을 잘 버무려 보세요. 이게 요즘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콜라보레이션이란 이 사전적인 의미로 뭐 협업 그다음에 협력 그리고 네. 생산이나 이 마케팅 관점에서는 합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개가 만나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이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융합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패션이라든가 뷰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케이스를 아주 예술가들이 케이스를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예술 작품을 넣는다거나 패션에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나의 취업 전략 또 전방위적으로 이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좀 내 경력이 조화롭게 서로 악수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어떨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패션이나 화장품 쪽 보면 뭐 선혜 씨가 잘 알겠지만 이 컬라보레이션 이게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경력에도 컬라보레이션이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나만의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말 좀 센스 있는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프레임을 바꾸시라는 네.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면접관들이 좀 나를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고요. 네네. 콜라보레이션 그러면 좀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의미 부여를 좀 잘하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콜라보레이션이 또 요즘 트렌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 지원자 참 센스 있는데 네, 이렇게도 맞습니다.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고민 어떤 고민 들어와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기업 면접을 보는데요. 저만 혼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끝나고 질문도 적게 받은 것 같고요. 질문에 너무 빨리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탈, 빛의 속도로 탈락한 느낌이 납니다. 속사포로 말해서 빨리 끝난 것 같거든요. 면접관 앞에 서면 왜 이리 광속으로 답하게 되는 걸까요? 라고 주셨네요. 네. 네. 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광탈한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이게 좀 불안하고. 맞아요. 사실 저는 광탈의 의미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별말이 다 있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이거를 요즘 너무 하다 빨리 보면. 말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광속, 광탈 이게 뭔 말이지? 신조어들이 정말 많아서 많아요. 저도 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누가 어디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막 우다다다다다다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른바 이 속사포 스피치를 하는데 면접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쪽집게 질문 같은 것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면접관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기쁜 나머지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습하고 나왔으니까. 예, 연습하고 나왔으니까 네. 막 신나서 막 그렇죠.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면 자칫 성격이 급한 것처럼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혹은 준비한 이제 질문이 나왔더라도 신중한 태도로 좀 천천히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춤을 출 때도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이런 것처럼요. 좀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좀 또박또박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말하는 속도도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 면접관들 앞에서 우리 왜 1분 스피치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1분 스피치니까 이 60초 넘어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시계를 앞에 놓고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1분 넘어가는 것보다 대략 한 50초 정도 한 다음에 좀 뒷말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요. 말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분 준비하느라고 50초 내용했다가 이게 50초가 아니라 한 40초 정도에 끝나버려가지고 와 1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50초 줄여서 준비했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속사포, 광속처럼 말하면 절대 안 되니까요. 이것도 역시 녹음을 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빠른 말하기도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좀 느리게 말하기로 해서 어느 정도쯤이 되는지에 대해서 녹음을 해보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우리 신경 쓸 거 너무 많습니다. 이거 맞아요. 어떻게 다 신경 써요? 이거 제 고민이 이런 고민이었어요. 아는 거 나와가지고 막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또 빨리 얘기하면은 또 정말 성격 급하다고 생각할까봐 이걸 아는데도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다가 또 시간 또 오바되고요. 그런 저 참 많은데 저는 아까 그 전미호 대표님 말씀하신 녹음해서 듣는 방법 이거 네, 참 네.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방송할 때 후배들한테도 이 방법 좀 많이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까 그 예상 질문이 나오면 막 오버해가지고 기쁨에 차서 막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 접수 끝나고 인성도 어떻게 보면 인적성 통과했는데 이 마지막 면접에서 탈락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조심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 부분 아직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서 나만 광속 탈락한 것 같아. 이렇게 마음 졸이지 마세요. 일단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보이는지를 확인하시기 그렇죠. 바라고요. 자신감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고민 주신 이분 아직 떨어진 걸 확인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고민 들어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면접관 앞에 앉으면 정말 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고 있을 때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요. 모르겠고요. 잠깐 면접관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제 얼굴은 금방 홍당무로 붉게 변해버려요. 얼굴에 하얀 분가루라도 잔뜩 칠하고 면접장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얼굴 표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주셨네요. 네, 네. 이분 정말 저 동감해요. 저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술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분도 있고 네. 정말 조금만 긴장하고 누가 쳐다보기만 하면 얼굴이 금방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순간부터 더 떨리는 거야 다리가. 저는 선혜 씨의 나레이션을 듣다 보니까 그게 더 실전 것처럼 이렇게 막 네. 느껴지네요. 선혜 그래서 씨가 실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저요? 네. 뭐 있죠. 면접관 앞에 서면 누구나 좀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빨개졌는데 약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이 바디랭귀지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바디랭귀지. 싶어요. 이 미국의 메러비안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 가운데 언어적인 요소는 사실 1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말하는 답변뿐만이 아니라 사실 내 앞에 했던 이제 면접자라든가 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면접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면접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특히나 경청하는 자세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 눈빛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추임새를 적절하게 같이 넣어주시면서 경청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또 방법이고요. 네. 면접장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에 좀 귀를 세우고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특히나 앞사람의 면접 질문을 뒤어서 나에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할까 막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그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사람의 면접 직물,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의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사람 면접 질문도 잘 생각을 하시고요. 이 경청하는 자세가 배려가 있는 인재구나, 이렇게 나를 또 면접관으로 하여금 기억되게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디랭귀지에 더 주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떨릴 때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 좀 들어볼까요? 예, 어떤 고민이 있는가요? 네, 어렵고 힘들게 서류 전형에 통과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회사 인재상과 함께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영업관리직의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직무에 대한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기업에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인재상에 꼭 맞는 인재다. 이런 걸 사실 어필하고 싶은 게 면접 자리인데.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말 수 없잖아요. 이 면접에는요, 컨셉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관리 직무 컨셉을 생각을 하셨다면요, 어떤 컨셉일까요? 아마도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죠. 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이 동적인 업무를 아무래도 한다 그러면 활발하다, 진취적이다, 도전적이다 이런 인상을 주셔야 되는데 또 반대로 내가 정적인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차분하다, 진중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컨셉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면접에 임하게 되면 제 아무리 답변을 능숙하게 했더라도 탈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질문 많았는데 탈락,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질문 별로 없었는데 또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면접관을 만나고 면접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컨셉을 설정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컨셉을 좀 잡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민 좀 해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구직자들의 고민을 우리 전미옥 대표님께서 한 방에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좀 힘 좀 내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가수들이 새 앨범을 들고 나올 때마다 이 컨셉을 정합니다. 네, 그렇죠. 조용필, 헬로, 그다음에 이효리, 미스 코리아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컨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나만의 컨셉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 컨셉이 정말 그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면접관에게 어떻게 먹힐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취업, 승리 일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구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